자, 그러면 아까 그 비디오 가속 쪽 있지 않습니까? 예. 비디오 가속 쪽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크게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지금 여기 UTV 방송을 보고 네. 계실 텐데요. 이 UTV 방송이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도 이제 방송 출연하니까 어떻게 방송을 하나라고 해서 네. 실제로 잠깐 들어가서 어떻게 동작하나 봤는데 네. 보니까 이제 약 한 800kbps. 그건 이제 다시 보기가 그렇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생방송은 되게 아. 적습니다. 아, 적습니까? 그래서 그, 하여튼간 그 밴드위스하고 그다음에 RTSP라는 이제 윈도우즈 미디어 서버를 이제 네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비디오 콘텐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VOD. 그러니까 다시 보기가 결국은 이제 맞습니다. VOD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방송이 이제 네. 라이브가 되는 네. 건데 네. 일단은 VOD 같은 경우에는 그 RTSP, 그러니까 밑에 이제 지원하는 이제 미디어 플랫폼들이 네네.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윈도우즈나 또는 플래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에서 만든 이제 퀵타임이나 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리얼 이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HTTP 웹으로 전송되는 비디오는 아까 얘기한 웹 가속으로 당연히 이제 그 비디오가 자동적으로 가속이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 이런 그 RTSP 같은 이제 표준 미디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제 방송인 경우, 동영상인 경우에도 네. 이제 VOD 같은 경우에 결국은 하나의 유저가 어떤 그 방송을 먼저 보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로컬에서 저장된 그 동영상 파일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다시 웬 구간을 거쳐서 또는 인터넷을 거쳐서 네. 원래 미디어 서버에 접속해서 그거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네. 자, 이거 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랜 환경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될까요?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 앞단에서 네. 어떤 비디오 컨텐츠를 미리, 그러니까 네. 공유가 가능한 컨텐츠들을 아. 미리 이제 아, 유저와 좀 더 가까운 쪽에서 미러 서버처럼. 그쵸.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음.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 ISP용을 위한 캐싱 서버 솔루션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국내에 이제 서버를 두지 못하는 뭐 상황 때문에 맞아요. 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제 집에 이제 PC에서 유튜브가 상당히 느립니다. 버퍼링이 되고 맞아요. 있고. 네, 느려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기가 보는 스피드만큼 아. 땡겨오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예를 들면 국내에 어떤 게이트웨이나 이런 단에 이러한 그 비디오 캐싱 솔루션을 제공을 넣는다면 유튜브의 이제 컨텐츠들 특히 인기 많은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ISP 입장에서는 대용량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솔루션들을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블루코트가 그 마케팅이나 이런 자료에 있었는데 저번 이제 남아공 월드컵 했을 때 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유저들이 월드컵 트래픽 다시 보기 또는 생방송 사무실에서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 경우가 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블루코트에서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떻게 동작하냐 하면 지금 이제 보는 사람마다 모두 이제 미디어 서버에서 그 실시간 방송 트래픽을 땡겨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중간에 이제 블루코트가 있으면 첫 번째 사용자가 그 라이브를 보고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용자가 동일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리퀘스트가 오면 하나의 이제 스트림 피드만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복제해서 전송을 하는 거거든요, 로컬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전송을 하면서 실제로 비디오 쪽에서는 이 트래픽을 급격하게 네. 많이 낮출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이제 그 아쉽겠지만 전혀 새로운 컨텐츠만을 본다라면 이제 효과는 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제한된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활용도가 많은 비디오 컨텐츠에 대해서 특히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아키텍처 있지 않습니까? 아키텍처 전체 한번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웬 가속기 또는 이런 거랑 이제 유사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본 지사에 이제
장비를 넣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구성에서는 이제 지사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인터넷 커넥션이 없이 네. 본사의 그 웬을 통해서 본사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나가는 구조인데 이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본사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 가속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속을 네. 이제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웬 엑셀러레이션에서 가속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웬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따로 이제 하나를 다시 나눴는데 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린 이제 QS 부분입니다. 단순히 뭐든지 빠르게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빠르게 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들, 네. VDI나 텔레프레젠스 이런 부분들은 우선 처리하고 그렇죠. 대역폭을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갔을 때 전체 이제 웬 최적화라는 이제 그 큰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설명을 했고요. 왜냐면 이게 사내 커미션 할 때 특히 이제 이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비디오는 끊겨도 괜찮아요. 근데 오디오가 끊겨버리면 예, 그것도 맞습니다. 딜레이가 된 건 상관없는데 날라가 버리면 예, 거의 20명이 회의하는데 진짜 문제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네. 있고 또 최근에 VDI 많이 쓰는데 VDI를 쓰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기는 그 화면의 이미지만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 트래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ERP나 이런 데 어떤 그 타이핑 인을 한다 그러면 네. 자기가 하나의 숫자를 넣게 되면 그 숫자가 타입을 먹으면 반대편에서 그 숫자 넣은 화면을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늦게 오거나 이제 지터 같은 게 생겨버리면 실제로 작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메일을 쓴다든가 이런 타이핑 한다는 게 자기는 로컬에서 작업했을 때는 그냥 키보드가 그렇죠. 프로스 CPU로 전달되는 이제 속도에 불과했지만 VDI 하게 되면 그 VDI 서버에서 그렇죠. 이쪽으로 그 화면이 오는 결국은 이제 그 트래픽들이 실제로 업무상으로 모든 기관계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VDI 형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 네네. 이제 그런 트래픽에 대한 QS가 아,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뭐 VDI 말씀하시니까 우리 전제 어떤 경우에 구글 닥스 쓰거든요. 예, 그거 보면 그것도 이제 저기 내 안에 워드프레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쓰면은 더 빨라지는 건가요? 빨라질 수도 있고 어, 예를 들면 공유하는 어떤 네. 부서나 이런 데서 공유하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내려받아서 뭐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원격에서 작업을 한다 이러는 건데 구글 어떤 컨텐츠 자체가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다음에 그 컨텐츠가 또는 공유되는 성격이 많은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속이 훨씬 많이 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자, 요렇게 구축한 것 말고도 여기다가 또 어떤 또 옵션 사항들이 있으면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어차피 이제 본사 지사에 이제 어떤 솔루션,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가상화 솔루션들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하십니다.